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경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이번부 1팀 순선인 마케터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번에는 첫 조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영님과 처음 이제 조합으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뵐 거라서요. 다양한 매체도 한번 나눠볼 건데 이번에는 가영님과 저랑 첫 조합으로 매체를 가져온 게 GFA예요. 그래서 그만큼 GFA를 저희가 정말 기초적이고 좀 탄탄한 A부터 약간 Z까지 간단하게 한번 훑고 그다음에 세팅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GFA 같은 경우에 좀 처음 아직 시작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든지 이미 지금 시작하고 계셨는데 좀 잘 몰랐던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면 질문 남겨주면 저희가 대답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GFA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어떨 때 좀 이 매체를 어떤 업종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런 그 브랜드들이 좀 GFA 매체를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오나요? 보통 식품 업종에서도 많이 오고요. 네. 뷰티 쪽에서도 자주 종종 문의가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식품이랑 뷰티 쪽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GFA 자체가 네이버 성과형 배너 광고잖아요. 그래서 좀 배너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네이버라는 매체 안에서 좀 주로 많이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GFA를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매체에서 그리고 또 되게 성과가 잘 나오기가 힘든 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 분들에게 많이 이제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컨설팅도 많이 물어보시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 업종 자체들은 좀 GFA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도 식품이랑 뷰티 쪽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예전에는 뭐 생활용품 쪽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종이 어떻게 보면 좀 살짝 타겟을 좀 타기도 하는데 주로 네이버라는 매체 자체가 조금 젊은 연령층도 있긴 하겠지만 젊은 연령층의 배너 광고는 좀 SNS 쪽 인스타나 메타 광고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GF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4050 타겟에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 GFA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랑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쉬워요. 실제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GFA를 같이 활용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FA에서 네이버 쪽 매체에서 배너 광고가 나오고 이런 브랜드가 있네? 클릭해서 브랜드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자사명을 네이버 검색을 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색 광고랑 같이 활용하기도 되게 좋은, 믹스하기 되게 좋은 매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주로 4050 세대들의 주력 타겟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쇼핑 검색 광고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GFA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우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도 있긴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쇼검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시면은 저는 더더욱 GFA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카탈로그 캠페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캠페인이 리타겟팅을 하기 되게 좋은 캠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로 요즘 GFA 안에서 성과가 나오기 되게 힘든 매체인데 이 카탈로그 캠페인에서는 좀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탈로그 캠페인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계시면은 알림받기 타겟 좀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좀 좋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 리타겟팅이나 마찬가지인데
배너 광고 자체가 신규 타겟을 가져오기도 되게 좋지만 저는 리타겟팅을 하기 위한 매체로도 정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GFA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GFA 셋 다 모든 배너 매체 안에서는 리타겟팅을 하고 있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카탈로그 캠페인, 알림받기 타겟을 이용한 리타겟팅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대박 GFA가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한번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당 캠페인과 타겟을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FA 그룹 복사가 안 돼서 너무 불편해요. 아, 이거 너무 공감이긴 한데 진짜 GFA가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복제가 안 돼요. 캠페인 복제가. 맞아요. 메타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잘 활용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좋은 점은 소재를 미리 등록해 놓은 게 있으면 그 소재들을 이제 등록해 놓은 걸 갖다 쓸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캠페인 복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제 일일이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기도 하죠. 이제 자사물로도 카탈로그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만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사물로도 이제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한번 같이 세팅할 때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계시면 GFA를 활용하기는 되게 좋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자사물로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다만 자사물과 스마트 스토어가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성과 자체는 저는 좀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 자주 났었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자사물로도 이제 가능은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물 둘 다 있을 때에는 이제 제가 했었을 때는 좀 스마트 스토어가 더 잘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 GFA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GFA가 배너형 광고이다 보니 소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맞죠.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재가 어쨌든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재 기획이나 제작을 하는 방법이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소재 꿀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GFA나 모든 배너 광고 매체들마다 소재 결이 되게 은근은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같은 소재를 해도 구글이랑 메타랑 GFA를 셋이 같이 돌려봐도 이 소재는 구글에서 잘 나오고 이 소재는 GFA에서 잘 나오고 이 소재는 뭐 메타에서 잘 나오고 이건 좀 브랜드들마다 좀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각 매체별로 소재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우리 브랜드가 이런 소재는 이 매체의 결이 맞구나를 알아가는 그 기간은 조금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꿀팁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 GFA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그 카피 문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짜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라든지 GIF라든지 움직이는 효과를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티브한 사진들이나 좀 이미지 안에서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은 많지만 GFA 같은 경우는 구자 자체가 엄청 크게 보이는 구자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바일 안에서 피드 지면이나 이런 식으로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만약에 소재를 활용을 할 때 어느 정도 GFA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리드 라인이나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준선도 조금 빡센 편이어가지고 최대한 카피 문구 안에서 조금 잘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타겟으로 했다라면은 우리 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음식이나 식품 쪽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이미지 김치면은 김치 정말 때깔 좋은 사진 딱 하나와 뭐 우리 아들이 원래 김치를 안 먹는데 이 김치는 먹어요 라든지 이런 카피 문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미지는 정말 잘 나오기만 정말 잘 딱 크게 보이고 색감도 딱 잘 보이는 이미지면은 되게 소재 안에서도 좀 그렇게까지 막 화려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오히려 생각보다 깔끔하고 직관적인 소재가 조금 더 결이 잘 맞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잘 나온 이미지 막 문구 같은 거 막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카피 문구 어떻게 보면 카피 문구가 전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해요. 뭐 어떤 매체의 어떤 소재들 같은 경우 다 카피 문구는 좀 중요하지만 유독 GFA는
좀 그 맞는 결이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하다. 그리고 무조건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좀 타겟에 대해서도 좀 4050 주력으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 브랜드도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거 아니에요. 타겟팅에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바로 그럼 세팅해 보면서 그 타겟팅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배너 매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저는 크게 좀 나눌 때는 논 타겟 이렇게 나눠서 많이 해요. 논 타겟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을 뭔가 걸어두는 걸 거의 풀어놓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다 풀어놓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뷰티 업종에서의 논 타겟은 남자 타겟을 제외해서 여성 타겟도 전 논 타겟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렇게 논 타겟이 다 논 타겟도 맞긴 하지만 각 브랜드마다 전 논 타겟으로 예를 들어서 설정해서 넣을 때도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 타겟은 여성 2054 아니면 2045 이렇게까지 그냥 그걸 그냥 전 논 타겟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성별까지는 맞춰놓은 거 하고 나머지는 싹 풀어놓은 걸 전 논 타겟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만약에 분류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첫 번째로 논 타겟, 연령이나 성별만큼은 이제 그 브랜드에 맞춰서 설정해놓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설정해놓지 않는 거를 뜻해요. 그다음에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사, 예를 들어서 뷰티 쪽이면은 뷰티 쪽 관심사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식품이면 식품 이런 식으로 그런 관심사 주제, 그 다음에 뭐 인구 통계 간단하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구매 의도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맞춤 타겟이 정말 그 브랜드에 맞춰서 타겟을 좀 더 좁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논 타겟을 만약에 한번 다 풀어놓고 한번 해보고 맞춤 타겟으로 뭐 업종별이라든지 브랜드별로 좀 맞춰서 좀 타겟팅을 자세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이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타겟과 유사한 1%부터 뭐 10%까지 좀 타겟팅을 세분화해서 이거에 되게 유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에 맞춤 타겟을 맞춰놨어요. 근데 이 브랜드에 맞춤 타겟만 있으면 되게 좁은 편이잖아요. 근데 유사 타겟에 이것보다 한 1% 유사한 좀 좁은 것부터 시작해서 넓게 유사 타겟을 잡아가면서 논 타겟, 맞춤, 유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맞춤 타겟이 이렇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논 타겟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뭐 소재별로도 다르고 정말 매체별로도 다르거든요. 구글 안에서는 맞춤 타겟이 잘 됐었는데 뭐 GFA 안에서는 논 타겟이 잘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타겟도 매체별로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즘 근래에는 좀 주로 논 타겟 앱에서 많이 성과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맞춤만 할 거야 보다는 한번 논 타겟으로 풀어놓고 실제로 논 타겟으로 풀어놓은 안에서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쪽에 반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이제 맞춤 타겟을 맞춰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좀 저는 필수적으로 한번 타겟팅을 풀어놓고, 이건 타겟팅뿐만이 아니라 노출 지면도 마찬가지예요. 노출 지면도 나는 무조건 여기 안에서만 할 거야. 뭐 검색 광고든 어떤 광고든 처음부터 그냥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좀 초반에는 좀 투자를 하더라도 난 정말, 왜냐면은 이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맞춰가면은 그냥 다음부터는 누수되는 거 없이 그 노출 지면만 노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엔 좁혀놨다가 이게 안 되네? 여기로 한번 좁혀봐야지? 여기로 좁혀봐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풀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보고서까지 다 뜯어본 다음에 그냥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거 정말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노출 지명이든 타겟팅이든 한번 풀어보고 보고서를 뜯어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자세하게 타겟팅을 해보겠다. 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주로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좀 추천드리는 지면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이제 노출 지면의 피드 지면 정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방향 소재죠? 를 좀
저는 필수적으로 켜요. 그냥 여기는 그냥 따로 분리할 정도로 이 피드 지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쌓여있는 인사이트들도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대부분 좀 피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처음에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그냥 어느 정도 좀 믿고 보는 지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피드 지면도 같이 활용해보면 좋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쓱 훑어봤는데 이걸 한번 토대로 남은 시간 동안은 좀 그 세팅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고 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페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전환과 트래픽 캠페인이 이렇게 있는데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가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가경님은 좀 이 캠페인을 어떻게 좀 사용하고 계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그 네. 브랜드의 주력 상품이다 네. 라고 하면 저는 전환이랑 트래픽을 둘 다 사용하는 편인 것 둘 다 같아요. 사용 네, 맞습니다. 사용하는 편인 것 같고 네. 또 각각의 업종이나 음. 그런 목적에 따라서 또 전환과 트래픽을 골고루 사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은 전환 캠페인 안에서 좀 최대한 우리는 빠른 퍼포먼스, 빠른 좀 성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뭐 트래픽은 너무 광고 누수만 되고 전 전환만 활용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트래픽 안에서 전환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전환 캠페인도 뭐 즉각적인 전환 자체가 뭐 나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수가 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환 캠페인 자체도 나중에는 점점 캠페인이 점점 성과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캠페인을 활용하고 싶으면은 전환과 트래픽 둘 다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전환 안에서 리타겟팅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리타겟팅이라 뭐냐? 모수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웹사이트에 들어왔던 사람들, 뭐 장바구니를 담은 사람들, 알림받기를 누른 사람들 등등등의 모수들을 활용을 해서 리타겟팅을 할 텐데 모수가 없으면 이거 자체도 안 되죠. 그럼 모수를 어디서 모아야 되냐? 트래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전환과 트래픽 둘 다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좀 로아스가 안 나올 것 같아서 트래픽 캠페인을 한번 끈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환 캠페인도 같이 성과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확실히 트래픽과 전환이 사이는 서로 좀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흐름이 됐다. 네. 그래서 전환과 트래픽 둘 다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좀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날짜 적고 오늘이 30일이죠. 네. 캠페인 목적을 적고 그다음에 뭐 자사몰이면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어놓으면 대표 URL 랜딩 페이지 한번 눌러주시고 전환 추적 대상, 그다음에 최저가 전환 유형.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장바구니 담기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 담기로 해놓고 좀 빠른 머신러닝을 좀 돌려서 장바구니 어떻게 보면 구매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대부분 장바구니를 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그 전환이 좀 빠르게 잡히면은 머신러닝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더 많이 빨리 이제 퍼져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전 주로 이제 장바구니 담기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중에 뭐 구매 완료를 바꾼다든지 활용을 해봐도 좋고 오히려 구매 완료를 했을 때보다 장바구니 담기 안에서 구매 전환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담기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담아보고 브랜드 업종을 이제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캠페인 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5만 원,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다음에 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뭐 타겟 같은 경우에도 좀 맞출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타겟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별이랑 연령까지는 맞춰도 전 논타겟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뷰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남자를 한번 빼주고 연령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19에서 딱 뭐 39세 아니면 35세까지 이런 식으로만 좀 풀어서 한번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좀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쫙쫙쫙 풀어놓는 거를 논타겟이라고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논타겟이 이렇게 잠재 고객 안 넣고 관심사 구매도도 안 넣고 그냥 연령과 성별까지만 넣어서 이제 논타겟 그룹을 만들어주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C랑 모바일을 분리해서 뭐 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PC랑 모바일 그냥 같이 넣고 지면 피드 명령만 예를 들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 안에서 좀 나는 이제 컨텐츠 쪽 패밀리 매체나 이런 여기 쪽은 그냥 안 넣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네이버 정말 메인 매체 안에서만 노출 지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피드 영역 많이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으로 안녕하세요. GFA 광고 노출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맞아요. GFA 광고 노출 애초에 조금 노출하는 한번 세팅을 해놓고 노출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매체들과 좀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좀 어느 정도 업종들마다 다들 GFA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해서 생각보다 그 입찰가 비딩이 좀 많이 높아진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웬만한 입찰가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높지 않는 이상 진짜 막 노출이 한 2회, 3회?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막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이거는 일일이 되게 수동 입찰로 좀 모니터링 하면서 입찰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경우 좀 하면서 초반에는 좀 신경을 써서 노출을 좀 한 번에 확 시켜버리는 것도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GFA 광고 노출이 좀 안 되는 이제 광고주분들도 꽤 많아서 이런 부분 좀 컨설팅을 많이 주시고 있긴 한데 실제로 좀 이제 만약에 그 광고주분들의 업종도 한번 보시면서 좀 비딩이 센 업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입찰로 이제 많이 세팅해주실 때 좀 자동 입찰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초반에는 좀 수동 입찰로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좀 입찰가를 수정해가면서 노출을 좀 시키는 걸 좀 한번 추천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 방법으로 좀 시도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광고 노출, 진짜 GFA 노출까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매체다 보니까 진짜 모니터링을 제일 빡세게 해야 되는 전 매체라고 저 생각도 들기도 해요. 세팅이 끝이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계속 꾸준히 좀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가 같은 경우에도 뭐 한도를 계속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800원부터 시작한다든지 솔직히 좀 비싼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초반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처음에 입찰가 한번 좀 올려서 노출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요즘에 좀 많이 요즘에 좀 활용해봤던 방식인데 이제 캠페인단에서만 좀 1예산을 걸어주고 이제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1억 아니면 진짜 완전 싹 높게까지 풀어놓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광고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을 때 한번 그룹단에서 이게 어차피 캠페인 1예산에 한도를 걸어놨으니까 그룹단에서 한번 1예산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한번 높여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노출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좀 많고 이래서 진짜 이거는 요즘에 진짜 마케터 분들이 많이 뭐 시도해보기도 하고 GFA 안에서 정말 많은 실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방법도 좀 시도를 해봤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그룹단 안에서 좀 입찰가 그 예산을 한번 싹 높여보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재 일정이나 방식 같은 경우도 한번 쭉 기간 같은 경우 맞춰주시고 또 GFA 같은 경우에서 또 특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요일 시간이 정해져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 새벽 기간 때는 아예 꺼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배너들이 좀 많잖아요. 네이티브 배너도 있고 이미지 배너도 있고 일단 전 네이티브 배너 이미지 좀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게 좀 이미지를 지금은 활용은 할 수는 없어가지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방향이라든지 피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사이즈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정방향 이미지를 활용해서 문구도 넣고요. 그다음에 문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광고 문구 이 라인 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카피 문구를 좀 더 신경 써서 쓰는 편이긴 해요. 좀 최대한 한 줄 이내로 좀 딱 깔끔하게 딱 쿠킹이 될 것 같은 그 문장 한 문장 딱 적어가지고 소재 활용을 자주 하고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소재 꿀팁에서 네. 말씀하셨던 그 카피라이트 문구가 요 문구를 말씀하신 거죠? 네, 이 문구 안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문구 안에서 말고 여기 크게 정방향이면은 크게 뭐 한 줄 정도? 아니면 두 줄 정도 크게 보여야 되는 문구라면은 그 부분도 넣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1+1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크게 넣고 그 다음 후킹되는 문구를 여기 광고 문구 안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 같은 그런 제목단은 정말 크게 소재 안에다가 활용을 하지만 전 여기 GFA 소재 안에 글씨를 너무 많이 넣지 않으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애초에 그렇게 글씨를 너무 많이 넣고 안 보이면은 비승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좀 GFA 매체 자체가 소재 비승이 너무 자주 나는 매체다 보니까 최대한 이미지 깔끔하게 그리드 맞춰서 활용하고 광고 문구 여기서 좀 후킹되는 문구 활용해서 소재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계속 필터링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재 같은 경우 논타겟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실제로 잠재 고객 만드는 방법까지는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재 고객까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잠재 고객 관리라고 있고요. 고객 파일 등록이라든지 웹사이트 타겟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야 이제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 180일이라고 해놓고 방문했던 사람들 중 180일 동안 방문했던 사람들 타겟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일로 저장해놓고 타깃이 등록하면은 방문 180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방문 90일, 방문 30일 정말 세부적으로 타깃을 다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리고 이 타깃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보면 상태가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세팅을 월요일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금요일 전에는 타깃들 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타깃은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세팅을 진행하셔야 바로 잠재 고객을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 90일까지 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장바구니, 구매 완료 이런 항목들을 다 모든 이벤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저는 세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 타겟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타겟 이름을 예를 들어서 좀 적어놔요. 맞춤 타겟 뷰티라고 이렇게 적어두고 여기서 키워드, 뷰티 키워드 여러 개를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틴트 이런 식으로 틴트, 립스틱, 립 틴트, 틴트 추천, 타투 틴트, 워터 틴트 이렇게 등등등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이 뷰티 키워드 관련된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에 앞서서 저희가 맞춤 타겟을 만들어 놨잖아요. 유사 타겟도 똑같이 이것도 미리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아까 지금은 이제 방문 180일 지금 이제 모수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 타겟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선택해서 유사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도 뭐 방문 180일, 유사 1%, 유사 뭐 5%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미리미리 타겟 잠재 고객을 다 만들어 놓고 세팅을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GFA는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매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뭐 구매, 방문, 뭐 장바구니 등등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생성. 유사 타겟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타겟팅 넣을 때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미리 아까 캠페인 만들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잠재고객을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보면 잠재고객이 있죠. 타겟 블로기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춤 타겟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안에 다 떠요. 유저 타겟이랑. 그래서 여기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재고객 눌러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심사면 뷰티면 예를 들어서 뷰티 이렇게 크게 하나 넣으셔도 좋고, 안에 자잘하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일이면 네일, 헤어면 헤어, 바디케어면 바디케어 이런 식으로 관심사 큰 주제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 구매 의도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요즘 관심사도 물론 넣긴 하지만 관심사랑 구매 의도 얘네를 그렇게 막 많이 넣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막 여러 개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개를 막 많이 넣는다 라고도 하실 수는 있는데, 오히려 뭔가 타겟팅이 더 좁혀져가지고 좀 노출 자체도 적어지고 클릭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관심사 구매 의도를 막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두세 개까지만 넣어놓고 관심사 타겟 테스트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타겟 관련돼서 세팅하는 법도 좀 알려드렸는데,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팅을 할 때 전환과 트래픽 같이 활용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타겟팅을 활용해서 좀 최대한 성과를 올리는 반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보수를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환 안에서 다양한 잠재고객들을 테스트를 전환 안에서도 해보고, 트래픽 캠페인 안에서도 잠재고객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잠재고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팅하기 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두고 같이 세팅할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 2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막 잠재고객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이 정말 뭐 논타겟, 맞춤, 유사 이렇게 3개 그룹으로만 분리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하면 저는 그룹 분리도 타겟도 저는 2개 이상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근데 필수적으로 논타겟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맞춤과 유사 타겟은 어느 타겟에서 진짜 우리 브랜드가 잘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해서 꼭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GFA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 가경님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 라이브만 보면 확실히 GF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세팅까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초보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GF를 하고 싶은데 성과가 또 잘 안 나와서 고민 중이고 계셨던 광고주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GFA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 다음에는 좀 다른 매체로 한번 가져와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저는 손선임 마케터였고, 저는 김가경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